따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강남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HSK 6급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달 시험 난이도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전반적인 6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듣기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시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 대신 독해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1, 2부분은 늘 그대로 나오던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4부분이 많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중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이번 10월에서 집중을 해봐야 될 부분은 쓰기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시험과 비교해보게 되었을 때 이번 10월에서 갑자기 쓰기 난이도가 껑충 뛰게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와 쓰기만 고려해보게 되었을 때는 거의 상에 가깝지만 독해랑 같이 고려해보게 된다면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듣기에 대해서 보기 분석 요령과 유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독해 1, 2부분 같이 내공 다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6급은 음원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ABCD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음원을 들으면서 보기를 정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보기 분석을 잘 해두게 되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1부분뿐만 아니라 2, 3부분 풀이에도 매우 용이해진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기 분석을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A, B, C, D에서 겹치는 표현들은 다 제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명사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긋거나 IBT 시험 보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찍어 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명사를 체크하는 게 녹록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러, 동사나 형용사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저 같은 경우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A, B, C, D에 뽀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옆에 뉘앙스 표시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뉘앙스 체크를 같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A, B, C, D에서 숫자나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이 포인트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대로 한번 A, B, C, D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A, B, C, D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치엔치아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교라는 다리 이름이고요. 그리고 A번과 B번에서는 치아오션이라고 해서 교각의 본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천안교의 교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만큼을 걷어내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번 같은 경우는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나니까 수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명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로 체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좁다라는 표현에 시아자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좁다라는 건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다가 마이너스 체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 B번 보겠습니다. 有什么什么做成 이렇게 써주시면 뭐뭐로 이루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인데 이 중간에 있는 명사로 화강실이라고 해서 화강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화강석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10번. 10번에서는 명확한 숫자가 언급이 되었죠. 1000m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고 전체적인 해석을 보게 된다면 종상, 전체적인 길이가 어디 가깝다? 1000m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00m에다가 우리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D번. 지엔위 송다이, 송나라 때에 건설이 되었다. 여기서는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송나라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원을 듣기 이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음원을 들었었을 때 겹치는 표현에다가 정답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스크립트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딱 보는 순간 7年qiao 지엔위 민다이, 명나라 때에 건설이 되었다. 라는 거 보고 우리는 바로 네 번째 D번 소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나라라고 D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같이 네모박스 쳐보도록 할까요? in 네모박스 뒤에 있는 네모박스.
이게 바로 in A or B라는 구문입니다. A 때문에 B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중간에 봤더니 泄水孔 배수구멍이 1000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得名 이름을 얻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안교라는 이름이 배수구멍이 1000개 있어서 이름을 얻게 되었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뒷부분 보시면 是江西省重点保护文物 江西省의 중요한 보호 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언급이 됩니다. 2000多米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일단 10원도 제끼고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000m가 아니고 2000m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由什么什么做成이 나오게 되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보고 우리는 바로 두 번째 B번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A, B, C, D 위주의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안 들어도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직접적인 정답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장 가서 A, B, C, D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렸고요. 이 뒷부분은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듣기 2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듣기 2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남녀 인터뷰 부분이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답을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을 때 이 한 대화에서 정답은 하나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의 정답은 답변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질문자 부분에서도 나올 수야 있기는 하지만 답변자 부분에서 훨씬 더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유사어 표현 몇 가지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8번 문제부터 보시면 男的认为 남자가 생각하기에 这个行业 이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A, B, C, D에서 명사 위주의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A번에서는 服务, 서비스, 두 번째 B번에서는 管理, 관리가 나왔고요. 10번에서는 广告, 광고, 네 번째 D번에서는 纪念品, 기념품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일단 A, B, C, D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한번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你认为 당신 생각에 这个行业 이 업종이 下一步 다음 단계에 该怎样做呢?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업종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이 18번 질문과 같은 의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대답하는 사람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남자의 대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像国外 외국 같은 경우는 탐험, 그들은 바, 뭐뭐를, 服务, 서비스를 放在首位. 여기서 말하는 放在首位라는 건 앞에다가 둔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把 A 放在首位라고 써주시면 A를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뜻이죠. 1차원적으로 여기서 服务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A번에 일단 신경을 쓰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其次, 그 다음이 바로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但我们正好相反.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所以, 그래서 我们千万不要忘了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무엇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느냐? 在服务上, 서비스상으로 应该多下功夫.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남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국처럼 우리도 서비스에다가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었던 A번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문제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었을 때 몇 가지 유의어를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랑 같이 유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현, 아까 봤던 표현이죠. 把 A 放在首位라고 써주시면 A를 우선순위에 두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표현 보시면은요. 지양지요, 중시하다라는 표현 들어가 있고 중시, 중시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있다라는 왕. 솔직히 잊지 마라고 할 때 비왕러 이런 말 너무 쉽기는 하지만 왕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면 우리 꽤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파오자이나오라는 표현에서 원래 여기 있는 파오가 던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 뒤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걸 뇌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그걸 까먹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파오자이나오라는 표현이 왕의 동의어가 될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볼게요. 공을 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아공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표현은 별표 쳐보겠습니다. 공을 들인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인다라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 힘을 쓰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쓰다라고 할 땐 힘이라는 찡리 붙여서 화찡리라고 써주시면 힘을 쓰다 마찬가지로 공을 들이다 이런 의미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혈을 기울이다라는 말도 공을 들이다의 동의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기울이다라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칭주. 그 다음에 심혈을 뒤에다가 붙여서 칭주 신쉐라고 써주시면 심혈을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표현 같은 경우는 요 네 글자 자체가 하나의 사자성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신지엘리라는 표현이 온갖 정성을 다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결국 같은 의미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듣기 2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해 1부분을 볼 건데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A, B, C, D들 중에서 틀린 문장 하나 고르기 부분이죠. 틀린 문장을 고르기 이전에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보고서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에서 맨 앞에 주어를 보시면 당나라 시라는 표현에서 당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당나라 시가 能够受到人们的喜爱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나라 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뒤에 취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잠깐 이 취 좀 살펴볼까요? 원래 여러분 취라는 표현은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일단은 취가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 알아보고 이 뒤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내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한이란 단어는 내포란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문화내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표현을 외우면 좋을까요?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란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적 소양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내한, 문화적 소양 이 정도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뒤에 分不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分不开가 무슨 뜻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 근데 이 표현을 써줄 때 일반적으로는 앞에다가 허를 붙여서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和什么什么分不开라고 써주시면 뭐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서는 앞부분에 취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흐어가 들어가 있어야 뭐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는 이 구조가 성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흐어로 바꿔서 여기 있는 정답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지 이 중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 특여 그것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화적 표현, 문화적 내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和什么什么分不开라는 표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주어 앞에
在什么什么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뭐뭐 중에라는 뜻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어 앞에 뭐뭐 중에라는 在什么什么中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주술목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끼고 시작합니다. 읽어도 일단 주술목 문장을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뒷부분 한번 볼게요. 全身 선체가 特别显得很庞大.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혹시 해석이 안 된다면 显得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밑에 있는 단어 한번 볼까요? 显得라는 표현이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체가 특별히 방대하게 보인다. 선체가 특별히 크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왠지 해석을 해봤었을 때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봐야 될 것은 특별히라는 특비에 그리고 헌이라는 표현에다가 신경을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헌이나 특비 같은 경우를 정도 부사라는 이름으로 칭하거든요. 헌이나 非常은 매우란 뜻이고 점점 더 越来 비교적, 比较, 가장 제일 最 그리고 특별히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特别, 尤为, 格外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 하에선 정도부사는 한 문장 안에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很非常好라는 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很도 정도부사고 非常도 정도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특비에도 정도부사고 헌도 정도부사니까 두 개를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형용사 앞에다가 헌을 쓰는 건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없어야 된다면 앞에 있는 특비를 없애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在狭窄的河流中 좁은 하류에서 全身 배는 显得很庞大 매우 크게 보입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문제가 조금 깁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어로 이렇게 술목 구조가 주어가 되었어요. 节约란 단어는 절약하다, 资源은 자원이라서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已经成为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독해 1부분을 보실 때는요. 수어를 보셨으면 목적어를 먼저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뒤로 가서 목적어 먼저 체크해 볼게요. 重要措施, 중요한 조치.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술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중간에 꾸며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可持续发展 우리 밑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처럼 이런 환경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단어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자원을 절약하는 건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 조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뒷절에서 뭔가 틀린 게 나오겠죠? 이 뒷절을 봤더니 예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사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부사 뒤에는 반드시 수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 뒤에 수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뒤를 봤더니 每个人应该做的义务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얘 뒤에는 수로가 없이 명사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사 뒤에다가는 수로를 붙여줘야 이 문장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적어도 이다라는 뜻의 실은 붙여줘야 의무입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절대 이 부사 뒤에 수로를 생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 뒤에다가 수로를 붙여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게 오늘의 독해 1부분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도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한번 주어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人类的渔业历史 인류의 어업의 역사는
可追溯到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밑에 보시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표현으로 追溯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동사 뒤에다가 따오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명사를 써주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때 따오가 어디로, 어디까지 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디로, 어디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의 따오는 어디로,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가?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을 정리해보자면 인류의 어업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那时 그때 人们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종이 나왔거든요. 뭐뭐로부터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 뒤에는 흐어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捕鱼라는 표현은 물고기를 잡다란 뜻이고 따리에는 사냥을 하다라는 뜻이라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다.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웨이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고 나서 어디에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는 거냐면 웨이주에다가 이상함을 바로 느끼셔야 돼요. 왜냐? 위주로 하다라는 웨이주 같은 경우는 보통 종과 호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EA 웨이주라고 해서 A를 위주로 하다라는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표현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주시려면 총이 아니고 여기 있는 E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뒷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위주로 한다?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 1부분 다 살펴보았고 오늘 제가 포인트로 정리해드렸던 이런 구문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독해 2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해 2부분은 단어 빈칸 쳐넣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좀 좋아하는 표현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造成이라는 단어는 일으키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은 상황을 일으킬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일으킬 때만 특수하게 쓸 수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造成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항상 나쁜 표현과 같이 쓰이게 됩니다. 뒤에 있는 危害라는 단어가 해로움이란 뜻이죠. 해로움을 일으키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뒷부분을 봤더니 이 造成과 같이 어울리는 표현으로 损失, 손실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손실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巨大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원래 巨大가 거대하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巨大는 명사를 꾸며줄 때 덜을 붙여도 되고 덜을 생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巨大损失 혹은 巨大的损失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巨大가 가끔은 중요 키워드로 시험에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표현과 많이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巨大的影响, 큰 영향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巨大的贡献, 큰 공헌. 마지막으로 巨大的转变 이렇게 써주시면 큰 변화 이렇게 쓰게 되는 표현이라서 사실 巨大라는 표현도 호응 구조로 많이 출제가 되는 어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어에다가 별표를 치고 싶은데요. 开拓 라는 단어가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시험에서 어떤 말과 가장 많이 쓰이게 되냐면 시장을 개척하다.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을 개척하다 할 때 시장은 우리가 이제 앞에 가는 뭐 사러 가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도서시장, 해외시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시장을 개척하다. 开拓市场 꼭 같이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표현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표현에서 효과라는 단어로 시아오고어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수어로 显著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显著는 현저하다라는 뜻이에요. 효과가 현저하다라는 말은 효과가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현저하다라는 显著에 완전 똑같은 동의어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明显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明显은 명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명확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저하다와 명확하다가 왠지 한국어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힘들 때가 좀 많은데 이 표현이 효과를 주어로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효과가 현저하다, 효과가 명확하다. 결국은 효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효과란 단어는요. 시아오고어뿐만 아니라 주어용으로도 바뀌어져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용이라고 하면 작용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작용이란 뜻도 있고 효과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꽁시아오라는 표현도 똑같이 시아오고의 동의어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어휘는 지엔띵이라는 단어예요. 지엔띵이 확고부동한, 굳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시험에서 자주 좋아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지엔띵이라는 표현은요. 신념이라든지 리창, 입장이라든지 目标, 목표나 아니면 意志, 의지랑 같이 많이 써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ABCD에 지엔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신념, 입장, 목표, 의지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을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6급 공부를 위해서 들이셨던 그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시험장 가셔서 10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이쯤으로 해두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谢谢大家.